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래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16차 공판에서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하고 한 기일을 더 지정해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오늘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고 하고요. 조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살인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허. 한편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조 씨의 메모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누구누구 검사, 찐따, 크크크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구형 연기 외 갑자기 속보가 떠서 그렇죠. 다들 이거 뭐야? 무슨 또 변수가 생겼나 하면서 놀랐거든요. 형사 재판이 계속 변론이 진행되다가 변론 종결을 하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구형하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받고 종결한 다음에 몇 주 있다가 판결 선고하는 예.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 지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못하고 변론이 지금 연기되고 속행됐다는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 사건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예. 살인죄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허. 일반적인 살인죄는 자기의 살인죄라 그래요. 예컨대 뭐 칼로 찌르든지 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인을 했을 때 방법을 묻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경우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자기 살인죄를 공소장에 이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부작위 살인죄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작위의 살인죄 되려면 그 살인죄 성립하려면 그 지위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검찰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재판부가 지금 본 거는 피고인들, 이 조현수하고 이은혜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이 사람들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재판을 한 번 더 하자라고 지금 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구형 결심 공판을 연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이 워딩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배우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는 이은혜겠죠.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쉽진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자기의 살인범은 쉬워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좋은데 부작위한 살인죄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 되게 안 보입니다. 왜냐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뭔가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엄마 아빠는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것을 밥을 안 주고 행위를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보증인 지위가 생겨가지고 부작위의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재판부가 말하는 거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기 성인 남편을 돌봐야 되거나 구해야 될 의무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의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다시 주장을 하고 만약 검찰이 주장을 한다면 변호인 측에서 또 피고인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라는 겁니다. 예. 구조할 지위에 있는지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부작위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작위로 갔을 때 자기가 지금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좀 얘기를 들면 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지위가 없거나 의무가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닌 이상은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재판 또 변론이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검찰에 혹시 모르니 플랜 B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을 하라 이런 포석이 깔린 이유도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부가 갑자기 공소장 변경하라.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하라. 그런 거는 주의적 부분이 좀 만만치 않다. 자기 사건이 주의적으로 한 거거든요. 예비적으로 부작위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한번 해봐라는 취지로 지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검찰이 말이죠. 이 재판부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요청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뭐 장기간 도주도 했었고 재범 무효 가능성이 평가를 해봤더니 이은혜가 15점이 나왔고 조현수가 1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12점 231 정도에는 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사건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좀 경제적 이익을 해가지고 도구로 사용한 것도 있고 그 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전자 부착 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합시다 하고 또 보호관찰을 5년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선고 공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일이죠. 자, 소장님. 그리고 네. 말이죠. 이 네. 6월 3일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모두 15차례 네.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어요. 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 피해자 윤 씨, 고인 윤 씨가 물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지금 진술입니다. 일단 그 누나는 내 동생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대관령 계곡에 갔을 때도 물을 무서워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장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 윤 씨가 목욕탕 냉탕에서 물장난하는 것도 허우적허우적했다. 중학교 동창은 물에 뜨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수심 1.2m인 곳에서도 팔을 못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업체 직원이 봤을 때도 물을 보통 예. 무서워하는 게 아니더라. 물에서 나온 뒤에도 패닉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고인 피해자 윤 씨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은혜는 부인이니까 상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은혜의 그 장례식 당시의 행동이 너무 터무니없었다. 네, 윤 씨 누나에 따르면 장례식 당시 이은혜는 담배를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투문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에 전혀 윤 씨의 가족과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려는 모습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생전에 윤 씨 누나가 윤 씨의 신혼집에 방문했을 때 옷방에 있는 옷 중에 80~90%가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면서 같이 살고 있는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일단 뭐 이런 증언, 뭐 네. 장례식장에서 부인이 세상에 남편이 죽었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있었다. 또 우린 죽이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다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은 정말 네. 아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보는 국민들도 저도 마음에 막 같이 피멍이 드는 느낌인데 유족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윤 씨의 누나께서는 15차 공판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2019년 6월에 내 동생을 보내고 나서 이은혜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사과도 듣지 못했다. 내 동생이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왜 떨어졌어야 되는지, 직장도 확실한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살았어야 되는지 지금도 나는 알지 못한다. 제발 엄히 다스려서 우리 유족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은혜 조현수 측 변호인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유족, 그러니까 이 고인의 누나와 설전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윤 씨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을 하고요. 윤 씨 누나의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황당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변호인, 그러니까 이은혜 씨 측 변호인이 윤 씨 누나, 증인으로 나온 누나에게 아니 그 윤 씨가 고인이 수영을 못하고 물을 싫어한다는데 왜 대관령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라고 누나가 권유를 했느냐? 이거 좀 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윤 씨 누나가 나는 발이라도 좀 담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뿐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저는 박 변호사님 네.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뭐 또 자기의 본분을 뭐 다하는 그렇죠. 뭐 거잖아요. 그 자기의 뭐 의뢰인을 위해서 이익에 충실하는 거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저희가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악마든 누구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변호인이라면 또 변호사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노? 왜 뭐가 어렵냐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증언이 정황적인 증언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살해의 어떤 장소에 그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접 증거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동기적 측면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어떤 정황적인 물을 싫어했고 좋아했고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나섰고요. 만약 직접적 증거를 다투는 경우라면 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못할 겁니다. 근데 정황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감정 증인하고도 한판 싸웠습니다. 우리 이제 사건 반장에서 출연하는 예. 이수영 교수가 아마 재판에 감정 증인으로 나간 것 같아요. 아. 목격한 증인 말고 감정 증인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프로파일러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가서도 변호인이 막 몰아붙이는 바람에 재판장한테 주의를 먹었어요. 아. 변호인 좀 증인은 증인답게 해라.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직접적 사건보다는 다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변론할 여지가 더 커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이 사건 뭐 지금 오랫동안 했고 뭐 곧 정리될 것 같지만 만만치 않지 않을까. 예. 이 상황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